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오늘은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 박진호 특보,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수석 상임부위원장 조승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말 한마디, 누구의 입에서 나온 어떤 말. 네, 박진호 특보. 저는 그 이재명 대표의 그 기후 에너지부를 꼽겠습니다. 그 이유가요.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좀 황당하기도 하고, 아니 어떻게 어떻게 보면 야당의 대표가 지금 현재 상황을 무슨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도 아닌가. 이 말이 이제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요. 이제 그 이정섭 이제 검사 이제 탄핵 그 소추안이 처리를 위한 이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좀 꼬이니까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제 재추진 의사를 밝혔고, 그래서 이제 그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물었어요. 그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두고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그 뜬금없이 그 답변을 하시기를 김기현 뭐 국민의 대표에게 기후 에너지부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 없는지 물어봐달라. 그러니까 기자들이 다시 아니 우리 이제 그 국민의힘이 그 필리버스터를 이제 철회하는 예상 못한 수의 싸움에서 우리 이제 민주당이 밀린 게 아니라 대묻자 뭐 일회용품 규제 철폐 이런 뭐 언급을 하시니까 이분이 지금 우리 국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건데, 기자들이 그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뭐 때로는 정치적으로 동문서답을 할 수 있지만 동문서답도 유분수지. 예. 좀 황당하게 느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가끔 사용하는 방법이죠. 자신에 대한 질문이 오면 여당 쪽 당대표는 왜 어떤 질문에 대답 안 하는지 물어봐 달라. 뭐 이런 전법 좀 쓰는 거죠. 네. 자, 조승현 부위원장은 그 전에 이재명 대표의 말씀에 대해서 발언에 대해서 그 전후 맥락을 조금 설명드릴게요. 그러세요. 그 말씀이 나오기 전에 이제 우리 최고위원 전에 비공개 최고위원을 합니다. 그 비공개 최고위원에서 논의된 게 뭐냐면 김포시 서울 편입이라든지 일회용품 얘기라든지 이게 포퓰리즘 정책이 국민의힘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응하지 말고 합리적인 얘기를 하고, 근데 합리적인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응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약하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꾸준하게 민생 정책을 얘기하자. 요 얘기를 한 다음에 네. 근데 횡재세 같은 경우는 우리 충분히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같이 나가자. 그래서 은행이라든지 정유사 횡재세 이런 거는 받는다는 의미로 얘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기후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 민생,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앞으로 하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이 맥락에서 나왔다는 거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갑자기 뜬금없는 게 아니다. 네, 그런 맥락이 좀 있었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에 핫했던 말은 저는 환자라는 단어가 환자. 예, 그렇죠. 환자는 누가 한 누구인가? 얘기죠? 예. 이준석 전 대표가. 그렇죠. 아니 근데 그 전에 이제 이뇨한 위원장께서 마음이 아픈 환자는 부산에 있다. 그걸 부산행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환자는 서울에 있다. 이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환자는 국민의힘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환자가 누구냐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조지 레이코프가 얘기하는 프레임 이론에 의하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여권 전체가 환자 집단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이런 논쟁이 여당에 득이 됐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좀 가장 핫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 후반부에는 그 문제 토론해 봅시다. 아까 이준석 전 대표가 나와서 12월 말쯤까지는 진정으로 윤 대통령이 변하는지 지켜보는 그런 시간은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초대 당대표를 지낸 사람으로서 예의다. 그런데 아마 정말 윤 대통령이 변할 가능성은 1%도 안 된다. 0. 몇 %다라고 해서
거의 이제 신당 창당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왜냐? 12월 말까지 그런 변화가 없으면 정말로 이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폭망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하는 건 의미가 없다. 신당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그 이준석 그 전 대표가 한 말만 기준으로 봤을 때 12월 말에 이제 신당 창당을 이제 고민해 보겠다라는 걸 봤을 때 시점으로는 제가 봤을 때 적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뭐 저 역시도 과거 이제 바른 정당 이제 창당했을 때 좀 뭐 실무 차원에서 좀 참여를 했는데요. 그 12월 말에 이제 결국 본인이 이제 창당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 이제 정치적 상황을 보고 하겠다는 것이고, 근데 창당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정치적 상황을 도외시하고 창당을 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일단 뭐 신당론을 계속 띄우는 것은 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양당 구도와는 다른 새로운 정치적 지형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미인데, 그 주장과 12월 말에 정치적 상황을 보고 창당하겠다는 것은 저는 이제 앞뒤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되고요. 일단 이준석 그 전 당대표는 아직까지도 저희 국민의힘의 당원입니다. 예. 본인이 이제 그 뭐 탈당 여부는 일단 본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서 이제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현재까지도 이제 당원이고, 그리고 이준석 이제 당 대표가 어떻게 보면 신당론을 띄우기 위해서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또 뭐 또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대구 경북에 있는 지역 이제 기자들하고도 뭐 이제 그 연이어서 인터뷰를 이제 계속 하면서 계속 신당론을 띄우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당 입장에서 좀 제가 앞서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치적 하수들이 흔히 하는 수법이 본인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자기의 경쟁자를 깎아내려서 본인을 돋보이게 하는 방법이고, 정치적 고수는 본인이 잘 알아서 하면은 경쟁자는 자동적으로 무력화되기 때문에 우리 당이 만약 이준석 그 전 당대표의 신당 움직임에 대해서 우려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우리 당이 잘 하면 됩니다. 또 아직까지도 우리 그 보수를 지지하는 이제 국민들 중에서 또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 중에서는 이준석 그 전 대표의 신당을 그 지지하는 그 세력보다는 우리 국민의힘이 하루빨리 변화된 모습으로 제대로 이제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를 원하는 당원과 국민이 다수라는 예.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뭐 이준석 그 창당에 대해서 갑론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우리 국민의힘이 스스로 변해서 우리가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변해서 잘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신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어쨌든 방향은 잡았지만 좀 그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잘하면 이제 될 거다. 신당은 성공 못한다. 저희가 잘하면 신당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승현 부위원장. 저는 신당의 성공 여부는 앞으로 공직선거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병립형 비례대표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해가지고 지난번에 위성 정당이 나왔는데 그것을 다시 병립형으로 돌리냐 이런 논의가 있는 걸로 이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여부에 따라서 신당이 얼마큼 파괴력을 지니냐 이게 결정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019년도에 정당이 다양한 목소리를 정치권에서 담아야 한다고 해서 정치법 그 지금 연동형 비례제에 패스트트랙을 태웠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느꼈던 게 그래서 정치의 다양성을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서로 막 빠루가 등장하면서 양당 중심의 아주 극한 정당이 더 강화가 됐습니다. 거기다 미디어 환경까지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그 환경에서 더 극단적인 양극화가 정치 양극화가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양당 중심의 체제가 더 공고화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성정당은 생겼고 그 과정에서 그 위성정당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을 능멸한 거 아니냐 이런 실망감도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그래서 만들지 못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그 신당의 여부가 어떻게 보면 여야의 비주류들이 모여서 한든지 아니면 이준석 신당이 됐든 이게 결정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신당은 반드시 저는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아까 좀 전에 1% 미만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변할 그렇죠. 가능성이.
또 속을 리는 절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때 이제 2008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공천 학살이 있어가지고 국민도 속고 저도 속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탈당을 했는데 그때 14석으로 별로 힘을 발휘는 못했지만 그걸 발판으로 해서 결국 대통령까지 가지 않습니까? 친박연대. 그렇죠. 친박연대가 14석밖에 안 됐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대통령까지 간 걸 봤을 때 이준석 대표도 지금 다시 가서 또 불안하게 가서 또 속는이 차라리 신당을 만드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판단할 것 같고 그래서 신당은 반드시 생길 것 같은데 그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아까 그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병립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정당 득표율만큼 전국구 비례대표 의석을 그냥 분할해서 나눠주는 형식이고 그렇죠. 병립형이 아닌 연동형은 지역구에서 의석을 많이 확보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좀 적게 그렇죠. 가져가게 네네.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형평성을 더 맞추자는 그렇죠. 의미로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연동형이 현행 법률인데 그렇죠. 이대로 가는 게 신당에 유리합니까? 병립형으로 바꾸는 게 신당에 유리합니까? 이대로 가면은 위성정당을 또 만들었을 때 거대 정당들이 다 위성정당 만들겠죠?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위성정당을 했을 때 신당 같은 경우에도 포션이 커지는데 병립형으로 다시 돌아갔을 경우에는 그냥 정당이 그걸 흡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양대 정당이 기존 정당이 그렇죠. 그래서 신당은 기존 현재 법 체제도 연동형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지금 그 이뇨한 혁신위원회에서 1호, 2호, 3호, 3호는 이제 비례대표의 절반은 청년으로 줘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왜 근데 빨리빨리 결론이 안 나요? 국민의힘 안에서는? 그 청년, 여성 그리고 또 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치적 배려 또 그분들이 이제 정치권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이제 문턱을 낮추고자 하는 노력은 뭐 우리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그 여야 정당의 공통된 노력이었고 이 노력 자체도 그게 이제 3호 안건이고 네. 2호 안건도 아직 최고위원회에서 결론은 안 냈죠. 맞습니다. 이제 뭐 세비 뭐 이렇게 감축이 있는데요. 제가 우선 이제 불체포 특권도 있고. 맞습니다. 근데 뭐 불체포 특권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뭐 이미 저희 당 내에서는 이미 다 과거에 다 서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뭐 재론의 여지가 없고 또 뭐 지금 최고위원회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이견을 낼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비 이제 감축이라든지 제가 이제 그 우리 이뇨한 그 뭐 오늘 처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뇨한 위원장이 제시한 그 어떻게 보면 메시지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러한 노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새롭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일한 노력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저는 구체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세비 감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청년, 뭐 여성 이런 분에 대한 뭐 공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확보해야 된다. 그것만 가지고 제가 제 나름대로 구체성을 띄고자 한다면은 우리 이제 청년들을 대변하는 사람이 청년이어야 된다라고 청년은 주장하지 않습니다.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상관없지만 청년들의 입장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사람,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본인들의 뭐 청년이든 여성이든 사회적 약자든 그 사람들의 그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청년, 여성, 사회적 약자가 되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걸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당에는 당헌 당규에 따르면 이제 정치 발전 기금이라는 걸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세비 감축, 그다음에 청년 이런 분들의 정치 진입을 위해서 제가 만약에 혁신위원으로 참여를 했고 제안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민주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지금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혁신 하나를 낸다고 해서 민주당이 그걸 따를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먼저 스스로 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당에 계신 현역 의원들의 세비를 감축해서 그것을 기금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 정치 여성 사회적 약자가 정치에 뜻이 있으신 분들이 그만큼의 경쟁력을 갖춘 분들이 내년에 출마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100% 지원해준다.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 총선에서도 보면은 저희들이 무슨 청년 벨트니 뭐 수도권 벨트니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시면은 이 청년들 다 사지로 다 몰았어요. 그럼 또 청년들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도 다른 이제 기존의 정치인들보다 경제적 그 상황이 이제 넉넉하지 않은데 그 사람들은 자기 돈 써가면서 사지에서 그냥 희생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당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인재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하지만 우선은 그 사람들이 제대로 진입할 수 있는 특부터 제대로 나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진호 특보의 이제 그런 아이디어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국회의원 세비를 일정 부분 객출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청년들 선거에 지원할 수 있게 하자. 어쨌든 그런 그걸 구체화시키는 게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자꾸 시간이 끌리는 이유가 뭐예요? 언제쯤 결론이 나요? 아니 근데 이것이 일단 저희들이 이제 그러한 또 방향성에 대해서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혁신위가 그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한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큰 방향성만 어젠다만 제시했다? 제안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혁신위와 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원장 등장 이후에 정치적 시선이 국민의힘 쪽으로 막 쏠리는 그런 과정은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민주당도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민주당 뉴스가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민주당 내부에서 그런 논의가 있고요. 그런 논의도 있고 그 불안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조지 레이코프 얘기가 나왔는데 프레임을 이제 저쪽에 빨려간다. 이런 걱정도 있는 건 그러니까요. 사실입니다. 근데 또 이게 또 그 의제 설정이라든지 프레임 이론 뭐 그런 것들 특히 월터 리프만 이후 여론에 관한 이런 여론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엘리트주의적인 관점이라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대중들이 국민들이 정치권에서 던져주는 언론에서 던져주는 것만 먹는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거든요. 근데 꼭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국민들이 이걸 다 지켜보고 있다가 이것이 진짜 선거를 위한 포퓰리즘인지 아니 진정성 있는 건지 다 체크를 해서 선거 때 판단을 합리적으로 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은 있죠. 그 국민의힘이 예를 들면 던지는 혁신안이 됐든 김포가 됐든 던지는 걸 우리가 바로바로 즉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혁신안을 내든 김포시가 됐든 자중질환이 나면은 그걸 지켜보고 우리는 다음 카드를 내면 되는 거지. 이쪽에서 답하라고 한다고 바로 즉답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저쪽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어떤 카드를 내느냐. 혁신안이 성공을 하면 우리도 물론이죠. 참선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변증법적으로 서로 하면서 정치가 발전하는 걸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치를 생물이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하긴 듭니다. 아직은 김포도 지금 여당 내에서 반대론이 막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렇죠. 이뇨한 혁신위원회도 제가 자꾸 최근 하는 것처럼 최고위원회에서 결론 아직 못 내고 또 당내 주호영 의원처럼 난 안 간다 이런 식의 반응 나오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직은 좀 지켜볼 시간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도 마냥 지켜볼 시간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3선 이상 같은 경우는 지난번 김은경 혁신에서도 공고를 했지만은 그냥 조용히 끝났지 않습니까? 넘어가 버렸죠. 근데 그게 무시됐다기보다는 국민의힘에서 내면 우린 더 센 카드를 내고 이런 식으로 혁신 경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국민의힘에서 하는 걸 지켜보면서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서 혁신을 충분히 진정성 갖고 하는 것. 이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슈 선점 효과 국민의힘은 느낍니까 요즘? 근데 역시 또 자중질환이 있다는 것도 느끼시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성에 있어서는 이제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성과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그 김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일단 김포를 제외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 서울시를 편입되는 부분에 대한 그 호응도가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제 김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경기도와의 문제 또 경기도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들이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경기 그 김동연 도지사께서 먼저 이제 불을 지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경기 북부라는 거랑 북도를 이제 분도로 주장하면서 왜냐하면 분도가 돼버리면은 김포는 어떻게 보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게 뻔하거든요.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그다음에 지금 그 김포시에 생긴 그 이제 지형을 보았을 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저희들이 이제 그 김포뿐만 아니라 그 이제 그 위원회에서도 일단 우리가 이제 지방에 대한 이제 그 행정구역 개편에서도 본격적인 논의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또 이러한 자중 질환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은 저는 그것은 당내에서 이제 건전한 어떻게 보면 토론으로 볼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보다 좋은 대안도 마련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경태 위원장은 딱 집어서 서울, 부산, 광주 3개 메가시티 딱 이렇게까지 구상한 게 김포의 단순한 서울 편입 이런 얘기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건 사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그런 식으로 또 되받아쳤던 거 아닙니까? 조금 다른 거는 민주당은 지방부터 해야 된다. 아, 거기 먼저 순서가 있다. 그렇죠. 소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이제 좀 지방 분권,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그 부분은 조금 다르고요. 서울은 더군다나 지금 고양이라든지 광명, 성남, 구리 이런 것들이 다 뭐랄까 자기도 끼워달라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도 인천시장도 지금 반발하고 반발했죠. 자중질환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어렵고요. 근데 지방에서 한다 그러면 그런 저항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방부터 하는 게 훨씬 쉽기도 하고 옳기도 하다. 그 말씀 드리고 또 이제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청년 아까 말씀하셨는데 청년 정책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청년 여성 이런 것들을 소비하듯이 해서 아까도 우리 박특보께서 말씀하신 거 청년들을 원하지 않는다. 그게 뭐냐면 이걸 이용당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민주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명망가 정치이기 때문에 그동안 선거 때만 되면 누구 스타를 데려오고 예, 청년 예, 이런 예. 식으로 했는데 이게 진정성이 없고 알겠습니다.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지양해야 된다. 이 생각이 아무튼 듭니다. 또 김포권 같은 경우는 김포의 서울 편입이라고 던져졌지만 결국은 전국적인 관점에서의 메가시티 추진 전략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좀 정리가 돼가는 분위기니까 이런 거야말로 여야가 좀 머리 맞대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좀 돼요. 그렇게 논의가 좀 이어져 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두절미 각설하고 여기까지 할까요?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 박진호 특보,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수석 상임부위원장 조승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수미가 부르는 사랑의 의지 함께 듣고요.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